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의 유현경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는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이 문해력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또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해력의 기본이 뭐냐 하면 기본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단어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어장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어휘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휘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해력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어휘력과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한 능력,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아직 책을 혼자 줄줄 못 읽어요, 제가 읽어줘야만 돼요 하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이나 7살 정도 아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주로 그림책을 읽어주실 텐데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쭉 읽어주시죠. 그럼 아이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자, 아이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책을 한 권을 읽어내야겠다라는 그 압박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이 책을 한 권 다 읽어줄 때도 참 많았는데, 근데 아이의 시선은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거는 꼭 문자화된 글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첫 번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저는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좀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이 그림만 보고 어떤 내용일까?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그림이 있는 책을 볼 때도 보기 전에 아이와 함께 먼저 책을 넘겨가면서 여기엔 이런 그림이 있네? 여기에서 이 토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글을 읽어줬죠. 그러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그 문맥과 또 글을 매칭을 해가면서 아이는 또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엄마 여기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친해지는 계기도 됐고, 또 이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말놀이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끝말잇기, 또 도로 시작하는 말, 가로 시작하는 말, 또 세 글자로 말하기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수수께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식사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빨리 이제 아침에 밥 먹어가지고 학교 보내기 바쁘기도 하지만 좀 여유 있게 아이를 깨워서 같이 아이 좀 생각도 깨워주고 대화도 할 겸해서 수수께끼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생각하는 거 한번 맞춰봐, 이건 동물인데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하면 아이가 곰!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유추도 하고 또 끝말잇기도 하면서 이 어휘력을 늘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끝말잇기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점점 어휘가 늘어나는 거를 제가 또 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이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어떤 끝말잇기를 하냐면 영어 단어 끝말잇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발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 있는 거에 꼭 우리 언어, 문자화된 글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 또 생각, 이게 함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와 어떤 대화를 많이 했냐면 생각을 나누는 대화, 또 설명하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을 하나를 주제로 정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엄마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라. 근데 이게 의무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고,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좀 기승전결에 맞춰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이가 책을 읽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좀 학습 만화를 그렇게 많이 읽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학습 만화, 우리 Y 아시죠? 그거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상식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는 그런 학습 만화보다는, 물론 흥미나 이런 걸 뭐 북돋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줄글로 된 책, 또 과학을 만약에 보더라도 학습 만화가 아니라 설명으로 나와 있는 책을 읽기를 굉장히 많이 권했고,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기가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기, 또 독서록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한데 요즘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양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 말하기, 요약하기,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래동화나 고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해요. 전래동화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래동화를 고를 때도 너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각색보다는 조금 약간 원래책의 그 느낌을 살려서 쓴 책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출판사는 몬테소리 출판사 걸 많이 좀 좋아했었는데요. 그렇게 좀 글밥이 좀 있으면서도 원래의 그런 단어들을 살려서 쓴 그런 책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해력,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의무적으로 책을 무조건 읽혀야겠다가 아니라 다양한 말놀이나 아니면 엄마가 읽어주는 책, 또 아이와 또 같이 나눠서 읽는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높여나갈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글을 읽어보라고 하면 돼요.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하면요, 문해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 너 이 부분 틀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끊어 읽기가 되는지, 강조하면서 읽는 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이 단어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이 문맥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글 읽기, 재미있는 책 읽기가 우리 문해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오늘부터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